우선 이제 형님의 자기소개부터. 저는 2013년에 여름에 이제 캐나다에 5월 와서 5월 생활을 하다가 스폰을 받게 되는데 이를 구해서 영주권까지 진행을 해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현재 지금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 영어 이름은 매튜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여기 오신 지는 13년에 오셨으면 거의 한 5년 정도 되신 거네요. 지금 3년 반, 그러니까 4년 돼서 4년 정도, 외국 생활만 4년 정도 하신 거고. 캐나다 생활. 여기 오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했어요. 네. 나름 작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한 3년 반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랑 성향이 좀 안 맞았어요. 화이트 칼라로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엑셀과 파워포인트와 워드 작업을 하는 게 저한테는 생각보다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그러니까 아웃고잉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그런 거를 해보려고 알아보던 순간에 하고 싶은 거를 그때 조금 발견을 했죠. 공연 기획이나 이벤트 기획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왕 할 거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자. 그런 쪽은 또 해외 그런 거를 배우고 와서 한국에서 하는 거랑 한국 안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내가 기존에 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거면 외국에서 해보자 해서 이제 저는 원래 미국을 가고 싶어 했어요.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뭐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비쌌고 또 비자 같은 것도 쉽게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캐나다였죠. 그래서 캐나다는 어쨌든 영어권 국가고 무엇보다 제가 가고 싶었던 미국이랑 굉장히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캐나다에서 뭔가를 하면은 좀 더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중에 정말 운이 좋으면 미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캐나다를 차선책을 선택을 한 거였죠. 그래서 우선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워홀이었기 때문에 워홀 비자를 선택해서 여기에 왔죠. 그럼 워홀을 하시면서 이제 뭐 준비하시면서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워홀을 준비하는 게 어려웠던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듯이 영어가 가장 어느 정도 두려움을 안고 오게 되죠. 어학연수를 다른 나라에서 잠깐 했었어요. 근데 어학연수라는 건 사실 내가 돈 쓰러 오는 거잖아요. 내 돈 쓰러 오는 나라에서 영어를 하는 것과 돈을 버는 나라에서 영어를 하는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제 돈을 버는 나라에서는 기다려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방해되고 오히려 눈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처음에는 당황을 했죠. 뭐 여기 오시기 전에 이제 어학 연수생도 해보셨고 워홀 1년 동안도 해보셨고 지금 영주권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그 어학연수생이라는 게 캐나다는 아니었지만 그 어학연수는 돈을 쓸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모든 생활이 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 위주로 돌아가요. 어느 나라나 사실 그렇죠. 내가 돈 쓰는 사람이면 내 위주로 갈 수 있어요. 좀 더 생활이 편해지죠. 영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학원에서 뭐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뭐 돈 버는 거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보다 훨씬 적을 거고 그리고 뭉쳐 다니기 되게 쉬운 포지션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학연수생들은 어학연수를 하고 나면 다들 그 어학연수 하는 친구들끼리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뭉치기가 되게 쉽고 그러다 보면 어디 같이 놀러 가고 뭐 펍 가서 술을 마시거나 파티를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친구를 사귀는 게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정적인 시간이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어학연수생들의 좀 장점인 부분이고 워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워홀 와서도 어학연수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케이스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워홀은 그렇잖아요. 이제 돈이 사실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 구하는 적인 부분에서의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게에 원하는 포지션에 그 모든 걸 다
급여까지 만족시키는 데를 찾기라는 게 사실 쉽지 않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워홀은 이제 돈을 내가 벌고 거기서 이제 또 자금 관리를 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또 내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을 때 또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워홀에서 그 구하셨던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사는 곳은 토론토인데 제가 워홀을 시작했던 곳은 BC주의 킬로나라는 작은 도시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서비스업이긴 한데 뭐 지금은 일이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럼 워홀 할 때 급여 받으셨던 급여에 대해서 뭐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 그때 BC주의 기본 급여를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최저시급. 생활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1년 동안? 팁을 받는 직업이 아니었잖아요. 네. 기본 최저시급에 생활하시는, 예를 들어 먹고 싶은 거를 드신다거나. 뭐 먹고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었어요. 단지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죠. 뭐 이제 내가 돈을 얼마 모아가지고 이걸로 막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막 남미를 막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싶다 이런 걸 계획하기에는 사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워홀과 영주권을 획득했을 때 다른 점, 뭐 마음의 우선- 여유라든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그리고 좀 대범해져요. 좀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아시아인이어서 아니면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어서 분명히 받는 어느 정도의 차별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기분 같았으면 뭐 예를 들어 때려치고 딴 거 해야지 라고 했을 때 5월 같은 경우 비자가 얼마 안 남았으면 사실 다시 일을 구한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비자 끝날 때까지는 그냥 버티는 네. 그런 게 있다면, 영주권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죠. 그러니까 워홀러가 비자가 1년이다 보니까 상당히 선택의 폭이 제한이 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학연수생으로, 그러니까 워홀 비자로 와서 뭐 3개월 공부를 하면 9개월이 남잖아요. 그럼 그때 일을 구해서 뭐 한두 달 하다가 또 다른 데 옮기려고 하면 비자가 6개월이면 뭐 6개월까지는 괜찮은데 뭐 3개월, 4개월 남으면 아무데도 안 써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살아보셨으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분명히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거라는 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업주여도 사실 기껏 2-3개월 트레이닝 다 시켜놨는데 이제 떠나야 되고 막 그러면 어차피 업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손해니까. 그래서 이해는 가요. 그러니까 그게 참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 워홀이라는 신분이 네. 그런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워홀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좀 약간 고충인 것 같아요. 워홀러의 신분에 대해서 외국인 친구와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혹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일적으로. 일적으로라도 아니면 사적으로라도. 워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우선은 중요하기도 하는데 저는 성격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격이 좀 되게 누구한테나 좀 잘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도 되게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서 네. 서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성격이면 영어를 못해도 그래도 그 성격 때문에라도 이렇게 좀 친구가 꼬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영어를 더 잘하면 금상첨화고요. 근데 아무래도 워홀들은 돈 버는 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시간을 유들이 있게 쓰는데 아무래도 제약이 있죠. 그러다 보면 친구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실제로 저는 지금 일하는 애들이 다 외국인이에요. 오너부터 뭐 손님도 할 것 없이 다 이제 외국인인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친구를 만드는 게 진짜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공부를 하는 유학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과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조별 과제나 이런 거 하면 또 따로 모여야 되고 뭐 이래서 또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캐네디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여기서 다 이제 태어나서 자란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벌써 가족과 친구들이 다 인프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그 여유도 없고 시간을 굳이 낼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친해요.
근데 이제 일 끝나고 뭔가 사적으로 만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 파티 가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거고, 그러니까 대개는 굉장히 그런 게 드물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자기네들 사회에 그게 있으니까 벌써 굳이 새로운 사람이 껴드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라기보단 굳이 그러지 않아도 네. 충분한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도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 이런 거는 우리한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감내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3년부터 사셨잖아요. 차별의 인종차별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하신 적 경험이 있으세요? 캐나다가 없기로 유명하잖아요. 다민족 국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 인종차별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다른 나라, 타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하고 단점 말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트라이하고 도전해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성향인 사람들은 외국 생활이 좀 더 장점이지 않을까. 그럼 한국이 그리웠던 적은 가족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영주권 받을 때 굉장히 작은 도시에 있었거든요. 네. 한국 사람도 5명이 채 안 되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그리웠었고, 물론 친구도 그립고 가족도 그립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도시에 살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단 한 명이라도 이제 주변에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들이 늦은 나이에 외국에 나가면 힘들지 않냐, 아니면 한국 돌아와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도 뭘 생각하고 아니면 뭐 유학을 생각하든 그 20대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5월이라는 1년 아니면 내지 2년, 3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서 보내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라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는 20대 학생분들 많이 봤어요. 네.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를 당연히 고민하고 당연히 불안해한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 불안을 고민하고 생각하기 전에 저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먼저 본인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했을 때 행복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그게 어떤 선택이 됐든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 보면 보통 그게 없이 남들이 해보니까 해볼까? 아니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거를 해본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너무 많이 고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저처럼 결국 나중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똑바로 내가 뭘 원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면 환경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더라도 그 흔들림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많이 휘청거려요. 단편적인 예가 사실 워홀 오는 게 누군가한테는 인생에 둘도 없는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쓸데없는 1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워홀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어필하고 친구 만나려고 노력하고 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돈 모아서 여행하고 이러고 한국 가서 뭐 그 경험과 그 추억을 갖고 또 자기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선택의 정답은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근데 우선 먼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 전체에서.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려면 우선 본인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잘 알고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워홀러라던가 유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본인 자신을 알고 왔으면 좋겠다. 물론 영어도 되게 중요해요. 경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 영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외국 가서 조금이라도 나는 더 재밌고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영어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네. 준비하고 심지어 와서도 계속 꾸준히 해요. 네. 그런데 그냥 재밌게 경험만 하고 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게 좀 탄탄하게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와서도 이렇게 되게 열심히 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영주권을 획득하게 된 뭐 얘기 스토리를 짧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저는 그 BC주의 킬로나에다가 바로 넘어왔어요. 킬로나로. 그래서 이제